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희망찬 그러나 너무 무덥고 습한 한 주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8월 5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이제 오후 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 얘긴 즉슨 요거를 녹음을 해놓고 또 수업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편집을 해서 올리겠다, 이 얘기가 되겠죠. 예, 원래는 이제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야구 이야기를 올려야 돼요. 그 페넌트 레이스가 끝날 때까지는. 근데 이번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는 게, 뭐, 여름이 당연히 더운 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습도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지금 낮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진짜 한숨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특히 낮 수업이 제일 많은 게 지금 공교롭게도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깐에는 빨리 하고 빨리 끝내자 이러려고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자승자박이 돼갖고 지금 저한테 돌아오고 있는데, 예,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머리를 굴렸는데 오히려 꼬이는 경우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오히려 그게 신의 한 수가 됐고 일이 풀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부터 꺼낸 이유는 뭐냐? 뭐 이제 오늘 또 간략한 리퀘스트 타임은 하기는 할 겁니다. 예, 그래도 또 많이 들어주셨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낮에 막 수업에 쫓기면서 가면서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초반 기세라고, 초반에 확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은 이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320회 300이란다. 그 231회 232회 230 231회에 비해서, 예, 232회가 지금 딱 반. 예. 그게 초반에, 그때 제가 한참 초반에 올릴 때 그때가, 그러니까 제가 예약 링크를 걸고 올린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업은 하고 있는데 이미 예약을 걸어서 올린. 근데 거기가 그 와이파이가 진짜 안 터지는 데였나 봐요.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는데 아직도 업로드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황당해갖고 뭐야 이랬다가, 예, 거기서 이제 초반을 놓친 거죠. 그래서 그랬으나 또 그래도 4명이 구독을 추가해 주시고 1명은 또 빠지고, 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댓글 남겨주셨던 고명호님께서는, 예, 저희 구독자가 되셨어요. 너무 좋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댓글도 남겨주시고, 아이고 구독도 해야겠네 이러셨고, 그리고 이분은 닉을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애기 엄마님이란 분이 또 이제 구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두 분이 또 하셨다가, 그리고 이제 한 분은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독자는 447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엔트리 변동을 체크를 못 해요. 이렇게 올리면. 지금 월요일 날 1시가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월요일 날 한 오후 3, 4시 이때쯤 돼야지 이제 월요일 엔트리, 주로 말소죠, 이런 경우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또 한 3, 4시 정도 되면은 추가 말소자하고 이번 주 등록자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내일 같은 경우는, 화요일은 제가 지금 11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거든요. 저 좀 죽은 거죠, 진짜. 예. 왜 날짜를 이렇게 잡아갖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건데, 뭐 아무튼 빨리 2주는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나저나 이번 주 딱 공교롭게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럴 거라는데, 여러분들 정말 특히 조금이라도 어지럽다 싶으면은 그건 더위 드신 거니까, 정말 뭐 쉬셔야 됩니다, 그땐. 예. 저도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저도 가끔씩 걸을 때 어지러질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저는 수업을 하러 들어가면은 거긴 시원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힘든 게 뭐냐면, 시원하다가 푹푹 찌는 데다가 시원하다가 푹푹 찌는 데를 번갈아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저는 그게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계속 뜨거운 데서 계시는 분들의 고통이 더 심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은 좀 적당히 시간 조정을 해가면서, 저는 그 말은 못 드리겠어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쉬는 건데, 요즘같이 이런 빡빡한 시절에 무조건 쉬시라고만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최대한 좀 컨디션 조절 좀 잘 하셔라. 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리퀘스트 및 앞타임은 마치는데, 그래도 이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할 얘기가 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먼저 털고 가겠습니다. 이기호 캐스터는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예. 그러니까 그 전서부터 사실은 이제 올려는 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서부터 이기호 캐스터는 가진 경력에 비해서 좋게 말하면은 좀 흥분을 잘한다 그래야 되나? 나쁘게 말하면 좀 말실수가 많다 그래야 되나? 이미 이런 전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연상을 했을 때 성추행이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뭐 특히 대표적인 게 올림픽 때 선수가 양궁이었을 겁니다. 7점인 걸 썼는데 짜증 난다고. 그게 할 소리입니까 캐스터가? 예. 그리고 이제 배구 중계할 때도 보면은 저게 스쳤는지 안 스쳤는지 모르면은 선수 그만해야죠. 그거는 저희들끼리 팟캐스트 할 때도 유튜브 할 때도 요즘은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초창기 말고 요즘 어떻게 하냐. 이젠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요일날 김광현 같은 케이스죠. 그죠? 딱 봐도 이건 너무 힘이 없어 보이니까 야 이제 이걸 못 이겨내나? 이 정도지. 그 정도면은 선수 생활 그만해야죠. 이거를 그것도 사실상 지상파죠. 그죠? KBS N이니까 뭐 본인들은 케이블이라고 말하겠습니다만 지상파에 준하는 중계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그래서 저 아저씨는 표현이 좀 너무 과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깐에는 좀 속 시원하고 재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의 기분은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풍자나 어떤 이 해악, 조롱은 나보다 센 사람한테 해야지 그게 먹히는 겁니다. 예, 근데 딱 봐도 자기랑 비슷한 처지거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버럭 화를 낸다? 그건 비하가 되고 조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구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반면에 그런 걸 너무 엄격하게 따지다가 정말 세상 재미없는 중계를 하던 양반이 누구냐? SBS의 백이환이었어요. 예. 그래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 너무 좀 틀에 박히고 그리고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옛날에 그 리우 땐가 언제 땐가 동계올림픽이었다. 그러면 아무튼 그때 저랑 SNS로 설전 벌인 적도 있어요. 근데 차라리 백이환이냐 이기호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백이환 옹이 훨씬 난 거죠. 예. 차라리 재미가 없는 게 낫죠. 이게 뭡니까? 여자라면 최재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라면으로 해석을 해갖고 이게 제일 맛있는 라면일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인사위원회 회부가 됐다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만 정말 저도 소환하기 싫은 이름입니다만 결국은 무혐의였어요. 그런데도 우리 삼용초령은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일말에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이번 기회에 이 바닥은 뜨시는 걸로. 예. 말만 하면 이제 그 생각날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 플랜카드 들으셨던 분도 항의하러 왔다면서요. 내가 그런 의미에서 올린 거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자라면 최재훈한테 매력을 느낄 거다. 이런 거였겠죠. 예. 굳이 그분한테 이렇게 글을 너무 짧게 썼어.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 그 정도가 베스트예요. 그분한테는. 그러니까 그분도 기분 나쁘지. 당연히.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성희롱거리로 쓰라고 내가 그 팻말 만든 줄 알아? 당연한 항의입니다. 그건. 그래서 또 사과까지 했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후폭풍도 본인이 감수하셔야 된다. 예. 그러나 이럴 때 쓰는 명절이 있습니다. 다시는 보지 말자. 근데 뭐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폭염에다가 전기에다가 뭐 이렇게 다룰 게 많아서 지금 이걸로 빨리 퉁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거의 못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더치아라 TV의 야구 이야기 233회. 오늘은 미리 올려서 미리 철저하게 만들 테니까 지난번처럼 또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소액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중엔 근데 뭐 경기보다는 폭염이 더 이슈가 됐더라서요. 그러나 스코어하고 순위 알아보고 리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에서 아예 폭염하고 경기 소식까지 다 전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잠시 스코어 화면 보고 났다가 리뷰편에서 뵙겠습니다.
네, 야구 이야기 233회고요. 예, 이제 그 스코어하고 기록을 쭉 보셨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거기 보시다 보면은 제가 이제 몇 개의 좀 짤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전기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장이 낡으면 낡을수록 전기 과부하가 걸렸을 때 이거를 버티질 못하죠. 예, 그래서 김경문 감독이 참 아주 공교롭게 그때마다 역사의 현장에 있었는데 제일 유명했던 사건이 뭐냐? 대구에서 경기를 하는데 정수빈이 번트를 대고 1루 베이스를 밟는데 갑자기 사라집니다. 대구 시민구장이 싹 다 정전이 됐던 거였죠.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요번에 정전을 또 겪었고, 그리고 이제 한화 입장에서는 좀 운이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흐름이 끊어진 거니까. 근데 반면 흐름이 끊어져서 한 그 경기가 거의 40분 가까이 중단이 됐었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투수를 교체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양현종은 이악 물고 끝까지 던졌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현종, 김광현, 양현종, 김광현, 류현진, 양현종을 말하는 건데, 일단 류현진하고 양현종은 그래도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 수일기에다가 제구력, 테크닉까지 이렇게 좀 더해지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선발 투수로서 몇 년은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서부터 약간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던, 사실 김광현의 피칭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투피치였단 말이에요. 패스트볼하고 슬라이더. 근데 패스트볼의 위력이 이제 없겠죠. 그런데다가 일요일 같은 경우는 김광현 스스로도 데프리카에 퍼져갖고, 일단은 저는 그 이유라고 보고 싶어요. 그러나 아무튼 올 시즌 광현종 중에서는 가장 부진한 페이스를 보이는 게 김광현인데, 왜냐하면은 패턴을 안 바꾸, 그래서 김광현도 일요일날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직구보다도 변화구를 더 많이 섞어 던졌는데 안 먹히죠. 왜? 김광현은 패스트볼 다음에 슬라이더나 체인지업을 던져야 먹히는 스타일인데 변화구부터 던지고 있으면 삼성 타자들이 속지를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쓱 타자들이 경기가 안 풀리니까 막 방망이를 패대기 치고 이런 장면도 나왔는데, 그런 거는 오히려 패배를 시인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찌질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삼성 팬들은 발끈하죠. 야, 너 우리 팀 포수가 강민이었어도 너 오태곤이 너 이랬을 거야? 이런 말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덥고 습하고 짜증나고 경기도 안 풀리고, 응? 그러니까 쓰기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기복이 심하다. 예. 그러니까 기껏 그전 경기 다 이겨놓고 삼성 오니까 또 수입패를 당한 거예요. 짜증 나겠죠. 그러나 그것을 방망이를 홈플레이트 앞에서 후드러 까면은 그거를 수비하는 팀에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민호가 뒤늦게, 원래 쉬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강민호도. 근데 헐레벌떡 마스크 차러 나온 거 아닙니까? 야, 하지마. 이거죠. 예. 이런 것까지 있었던, 참 무더위와 습기 이슈 때문에 아주 짜증이 났던, 예, 지난 주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232회에다가 올렸던 게, 과연 남부지방이 모든 경기를 다 허용할 것인가. 근데 저는 솔직히 생각했던 건 비였어요. 비. 예. 예보상으로 보면은 3일 중에 최소 이틀이 비가 온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 비로 취소된 거는 창원의 한 경기, 대전의 한 경기고, 폭염이 전국을 덮치다 보니까 결국 울산 2경기하고, 원래 잠실도 2경기 정도는 취소가 됐어야 되는데 강행했다가 4명 실려가지 않습니까?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폭염 이슈셔부터 먼저 한번, 이슈셔부터? 예. 말이 꼬이는데 한번 뉴스로 짧지만 들어보시고 얘기를 한 다음에 리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어제 프로야구 잠실 경기에서 관중들이 온열 질환을 일요일 뉴스입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2경기가 결국 폭염으로 취소됐는데요. KBO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제 두산과 키움의 잠실 경기 도중 관중 5명이 온열 질환을 호소했고요. 이 중 4명은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잠실의 3루 쪽은 죽어요. 예.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롯데와 LG의 경기 도중 관중 1명이 온열 질환을 호소해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롯데 LG 선수 7명이 퍼졌죠. 30% 이상의 고온이 이어지자 KBO는 잠실과 울산 경기를 취소했는데요. 경기 시간 재조정 등 관중과 선수의 안전을 위한 KBO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자, 특히 LG하고 롯데에서 퍼진 선수들 보면은 포수가 꼭 끼어 있습니다. 박동원, 정복은.
장비까지 쳐야 되니까요. 그죠? 예, 그리고 계속해서 수비 시간 중에 허벌판에 서 있어야 되는 내야수나 외야수들. 그래서 이제 뭐 전준우, 문보경, 신민재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인 거예요. 저도 요즘 가끔 그런 증상을 겪는데 오히려 물을 마시고 나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덜 먹은 거죠, 한마디로. 근데 선수니까 저 정도로 끝난 거지. 그래서 결국 잠실 쪽에서는 이제 구급차까지 동원했고 실려갔다. 그 제가 볼 때는 특히 잠실 3루 쪽이 아닐까, 원정석. 거기는 정말 그 5월만 돼도 그 3루 쪽 직사광선은 아주 악명 높은 데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특히 나이에 5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는 여름엔 야구장 안 갔던 것 같아요. 예. 안 갔습니다. 저도. 예. 작년에 한번 그 대구 갔었을 때도 그게 혹서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갔던 거예요. 6월쯤에 갔었나? 7월 초에 갔었나? 근데 그때는 또 다행히도 그 라팍은 그래도 그 응원석 쪽에 앉으면 그늘이 져요. 예. 그래서 겨우겨우 버텼던 거지. 만약에 잠실의 3루 쪽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가면 안 됩니다. 야, 그러면 우선 가장 단기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나마 주중엔 좀 나아요. 6시 반이니까. 예. 그러나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순철이 형이 얘기했다는 거죠. 30분이라도 늦추자. 이건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 해는 점점 짧아져요. 지금도 많이 짧아졌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맨날 저녁 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주 피부로 잘 느끼거든요. 요즘 해 8시에 안 집니다. 7시 한 35분 40분 이때쯤 져요. 그러면 이순철 옹 말대로 8월 달만이라도 경기를 7시로 늦추면 8월이 지날 때쯤 되면은 이제 7시만 돼도 해가 질 거예요. 이렇게 일단 피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는 주말인데 주말 중에서 토일이겠죠. 당연히 토요일 일요일도 이렇게 되면 온도를 봐서 7시에 해야 됩니다. 솔직히 8월 한 달만 이렇게 해도 돼요. 예. KBO 입장에서 골치 아프겠죠. 야, 이제 뭐 비에다가 뭐 미세먼지에다가 폭염까지 따져야지. 40년이 지났는데 야구 출범할 때 당시의 기후 기준을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애들한테 세계지리나 한국지리 가르칠 때 기후의 기준이 몇 년이냐? 10년, 30년, 100년이에요. 예. 10년은 우리 동네 기후, 30년은 나라, 길게 보면 50년까지도 봅니다. 100년이면 세계 기후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주기로 기후가 바뀐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KBO 40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후도 분명히 출범 전보다는 바뀌어 있을 거라는 얘기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게 대책을 세워야죠.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름이 원래 그런 거지. 그래서 저도 요즘 많이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 제가 10대, 20대 때 여름하고 지금의 여름이 같나요? 그러면 한 90% 되시는 분들이 뭐라냐? 다르다. 예. 그럼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그 이구동성으로 다 한 얘기가 습도가 너무 살인적이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습도가 많아졌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더위는 온도도 온도지만 고온에다가 다습까지 해버리면 이거는 퍼지는 거거든요, 진짜.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대책은 경기 시간을 늦추는 것밖에는 없어요. 제가 보더라도. 예. 보더라도. 그리고 여기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우리 울산의 그 김양겸 시장인가? 당연히 이제 빨간당이시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왜 당 얘기부터 하냐? 빨간당 지자체장들은 어떤 사고가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래도 그냥 쌩깝니다. 야, 그냥 해. 괜찮아. 버틸 수 있어. 어떻게 버텨요? 그럼 당신이 와서 직접 경기를 보든가. 딱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울산에서 간만에 여름 휴가철 맞췄고 경기를 개시하는데 저도 몇 년 전에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름 휴가철 때는 좀 지방 쪽의 경기를 특히 주말에 해서 관광 수익도 올리고 휴가도 보내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단 전제 조건이 있죠. 인조잔디는 안 되지. 최소한 잠실도 45도인가 그랬어요. 천연잔디임에도. 그래서 취소한 거 아닙니까? 허삼영 감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첫날은 허삼영 이걸 결단을 내렸어?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야, 어제보단 조금 낫지. 그냥 하자. 어제나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별 차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경기 개시 시간은 더 빨라서 진짜 하면 안 됐어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결국 선수 7명 퍼지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는? 응? 이건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렇게 글쎄요, 뭐 선수마다 또 체질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나마 오늘 쉬었으니까 망정이지. 다음 수업도 컨디션 좋지면 어떡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에이, 하루 이틀 쉬면 낫겠지. 그렇죠. 근데 얘들은 거의 매일 야구를 하던 선수들이에요. 이거를 계기로 해갖고 컨디션이 완전히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감독관의 몫인 거죠. 근데 감독관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아 오늘은 장사해야 되는데 오늘은 말아야 되는데 그걸 1순위로 잡으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어? 삼성에서 장렬히 전사한 우리 허서명 씨 그러면 안 되지. 어? 그러니까 울산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 울주군하고 울산 남구청에서 이미 폭염 문자 보냈다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근데 왜 거긴 경기를 해? 어? 왜 말이 돼요 그러면? 응? 선수나 관중이나 그 울산 문수구장 직원은 뭐 무슨 뭐 더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된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장사 속도 적당히 챙겨야지. 특히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아마 KBO 덕분에 시겁했을 겁니다. 혹서기 때는 절대 경기 잡지 마라. 제2구장에서 경기하고 싶어하는 욕구, 거기까지 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게 대목이고 이벤트인 것도 알아요. 예. 그러나 사람 살고 장사해야지. 응? 사람 실려나가면서까지 장사하고 싶겠습니까? 그럼 누가 가요? 거길 다시는 안 갑니다. 오히려 작은 거 탐하려다가 큰 거 잃는 거예요. 알겠어? 울산시장? 대목 좀 잡아보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천연잔디라도 깔고 나서 얘기하자고. 아니면 지붕이라도 좀 덮고 얘기하든가. 지금 울산구장 같은 경우는요. 그 롯데의 뉴 사직구장이 빠그러지면은 여차하면은 몇 년간 롯데 전용구장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따위로 준비를 한다? 그 여름에 어떻게 야구를 합니까? 울산에서. 야구 못하지 이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고등학생들도 이제 야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 잘 해봐야 돼요. 날씨가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말아야죠. 예. 여름 대회들 특히. 예. 궁극적인 대안은 한두 군데라도 빨리 지붕을 더 씌우고 고척구장처럼 돔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여름 휴가의 이제 메카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잔디구장인 곳은 최소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한 6주 봐요. 6주. 이건 아니다. 예. 꿈도 꾸지 마라.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욕심쟁이 울산시장님? 응? 준비해놓고 하시라고. 준비해놓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요일 뉴스 예.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리뷰를 한번 쫙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삼성은 더위에 강한 것 같긴 해요. 그죠? 요즘 삼성의 기세가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쓰가고 두산은 기껏 주중에 쌓아놓던 거 다 까먹은 판세가 됐고, LG는 계속 더위에 시달리다가 어거지로 한 경기 했는데 그 한 경기 졌고, 뭐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리고 KT도 잘 나가다가 또 주춤. 예. 너무 달렸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요런 것들. 그러나 경기 소식은 일요일 소식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프로야구가 폭염으로 2경기 취소된 가운데 더위에 강하기로 유명한 삼성이 SSG를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데프리카라고 불릴 정도로 무더운 대구를 안방으로 쓰는 삼성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2대0으로 뒤진 1회 말 SSG 선발 김광현이 시작부터 제구 난조로 흔들리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힘도 떨어지고 더위도 먹고. 예. 2회 김광현의 볼넷과 포크로 얻은 원아웃 만루 기회에서 김영웅의 희생 플라이로 역전에 성공한 삼성은 3회에도 한 점을 더 보태면서 김광현을 조기 격판시켰습니다. 5회 추신수가 솔로포로 최고령 홈런 기록을 세우며 3으로 추격해오자 6회 이재현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바뀐 투수 서진영을 공략해 왼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으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제 이재현은 확실히 주전으로 굳혀지는 것 같아요. 예.
3위 삼성은 그 이제 구자욱의 거의 3으로 꺾고 4연승. 쐐기 세레머니. 삼성 선발 코너는 6이닝 3실점을 역투를 펼치며 시즌 9승째를 따냈습니다. NC는 KT를 15대5로 크게 이기고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쿠에바스도 요즘 조기 강판이 좀 보이죠. 역점 꼽아 단숨에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KT 이강철 감독은 2회 선발 쿠에바스를 박탈하고 불펜진을 투입했지만 NC 타선은 더 불타올랐습니다. 3회 건희동과 데이비슨이 연속 타자. 자, 데이비스는 33호입니다. 소리 없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한편 두산과 키움의 잠실 경기, 롯데와 LG의 울산 맞대결은 계속된 폭염으로 취소됐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네, 아무튼 저도 원년서부터 야구 좀 봤다고 하는 사람인데 정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엔 비죠 뭐 그죠? 뭐 비용 안 하나 보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미세먼지가 추가가 됩니다. 아이고 그래 우리나라 공기가 많이 나빠졌지. 자 근데 이제 폭염까지요. 야 진짜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은 봄에는 황사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경기 못하고, 혹서기에는 이제 비야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폭염 때문에 못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다른 것도 안 바래요. 전 진짜 하프돔만 됐어도 좋겠어요. 왜? 무조건 돔이 좋은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이런 코로나 같은 호흡기 질환이 돌 때는 오히려 돔구장이 더 쥐약일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나 하프돔만 되더라도 아마 상당한 우추라든가 상당한 폭염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라팍이 처음 생겼을 때 거기 지인분이 초청을 해줘갖고 간 적이 있었어요. 와, 대구에 내리는 순간, 동대구 내리는 순간 41도였는데, 그래도 라팍은 아예 경기장을 처음 지을 때서부터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끊임없이 미스트가 나오고, 관중석 정말 수십 군데 코끼리 에어컨 나오고, 그리고 확실히 직사광선은 안 받게끔 설계도 하고 등등등. 이런 거라도 해야죠. 그죠? 그런 거라도 하고, 여름에, 대목 때 한번 야구 관중들 모아갖고 수익 한번 올려보자. 요번에 수익 올린 데는 문성주 부모님이 하던 무슨 개성 순대국밥집인가? 석거국밥집인가? 거기밖에 없어. 알았어?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씨.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띄워드렸습니다만, 롯데는 1승, LG 1패, 그리고 기아하고 하나는요, 1승 1패 1우치. 이렇게 똑같이 나눠가졌고, 다만 하나가 아쉬웠던 거는 7연승에서 흐름이 끊긴 거죠. 근데 이제 이따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기세가 좋은 두 팀인 한화하고 삼성이 붙습니다, 주중에. 이거 의외의 빅매치예요. 만약에 한화가 여기서 삼성까지도 꺾어준다면, 제일 좋아할 팀은 LG죠. 이러겠지만 한화도 확실히 이제 5강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거예요. 삼성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확실하게 2위는 굳힌다. 아니면 내가 아직도 두산하고 KT하고 또 싸워야 돼. 이 기로에 걸려 있는 거예요. LG 두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이따 얘기하죠. 자, KT하고 NC도 역시 마찬가지. 1승 1패 1우치. 어쩌면 폭염 때 가장 바람직한 전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기세 좋게 올라왔던 쓱은 3경기를 다 내줍니다. 삼성은 싹스럽고요. 분명히 이건 데프리카 효과도 있죠. 근데 또 하나는 삼성은 오히려 개투 쪽은 좀 걱정인데 요즘 선발이 됩니다. 선발이. 코너 레이에스, 원태인, 백정현까지는 확실하죠. 그죠? 그리고 원래 5선발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승률 5할만 넘어가도 그건 대단한 5선발이다. 그러니까 삼성이 야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고. 자, 또 하나의 망할 뻔했던 팀. 그게 두산이에요. 두산도 주중만 하더라도 막 기아한테 30점 내고 막 난리가 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한번 왁 하면은 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키움한테 패패 당했는데 이승엽 감독도 그 전날부터 얘기를 했어요. 경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더운 것도 있고 기세가 밀리니까 안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 하게 됐고 일요일날 내보내려고 했던 곽빈을
내일 화요일 LG전에 잽싸게 내보내는 이제 요런 이것도 운영의 묘죠 뭐 그죠? LG 팬들이 봤을 때 에이 얍삽이 하겠지만 뭐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승엽 감독 입장에서는 어저께 폭취는 상당히 좀 꼴 같은 폭취가 아니었을까. 물론 실력하신 분들한테는 이거 큰일 납니다 진짜. 근데 어제 경기는 안 하기 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순위를 좀 보시자면은 뭐 말 그대로 진짜 이제 갈수록 점입 가경인데 LG 삼성은 순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LG가 승률에서 1위를 앞서요. 5할 4푼. 그래서 5할 3푼 팔린 삼성보다 한 계단 위에 있는데 어찌됐든 LG는 두산, 삼성은 한화. 두 팀 다 상당히 꼭 꺾어야 되는 팀 아니면은 요즘 기세가 좋은 팀과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어떻게 넘어가냐에 따라서 LG와 삼성의 운명이 좀 갈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골 때리는 데가 어디냐? KT, NC가 반경기차 5, 6, 7이에요. 이게 KT하고 쓱이 주춤하는 덕분에 NC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거죠. 그리고 승률로만 놓고 보자면 그래도 두산까지는 승률 5할은 넘습니다. 근데 쓱서부터는 승률 5할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5위인 쓱이 4할 9푼인데 10위인 키움도 4할 4푼. 이래서 박 터지는 겁니다. 여기가.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나 롯데도 아직 포기를 못하는 게 하나 같은 경우는 3경기 반 차고요. 롯데도 보면은 지금 4경기 반, 키움조차도 5경기 차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5위서부터 10위까지는 자리는 딱 하나인데 5위 하나인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 싸움도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날은 점점 더워지고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렇다는데 순위 싸움은 진짜 한 온도가 8, 90도 되는 것 같은 정말 대박 이번 주 다음 주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거저거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지금 앞에 이렇게 잘라서 좀 얘기가 길어졌지만 이제 잠시 쉬었다가 기록하고 부상자 알아본 다음에 프리뷰랑 아주 신묘한 두 기자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그렇게 좀 쓰지 마라. 장씨 김씨. 좀 이따 봬요. 이번 주 이제 프리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제가 이따가 날씨는 올려드리긴 할 건데 맞는 게 없어 맞는 게. 물론 이제 미처 폭염까지도 체크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 날씨를 올리는 게 의미가 있나? 이제는 오히려 온도하고 습도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정상으로만 좀 놓고 보자면은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아까 뭐냐면은 지금 경기가 열리는 데가 서울에서 세 팀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두산하고 LG가 붙고 잠실에서 그리고 이제 키움이 고척을 쓰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디냐? 대구, 광주 그리고 사직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이 더위에 무지하게 강하다는 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한화도 기세가 좋긴 합니다만 글쎄요 한화가 과연 이 삼성의 무더위 공격 및 안정된 선발진 그리고 정말 나이를 잊은 듯한 강민호의 미친 방망이 등등을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선발 매치로만 보면은 바리아 대 이승현이니까 그나마 삼성의 가장 약한 골이에요 이승현은. 그러니까 바리아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죠 이렇게 된다면. 그죠? 그래서 일단 한화는
화요일 날 삼성하고의 경기에서 선발 투수의 우위를 살리느냐 못 살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첫 경기를 져버리면 지난주 쓰게 험한 골을 또 당할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LG가 아무리 잘해도 저는 두산한테 수입할 거라고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주중에는 2위하고 3위가 뒤집힐 수도 있지 않을까? LG 팬인 제가 이렇게 말하려니까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예. 뭐 물론 이제 LG도 뭐 함덕주하고 박명근 돌아온다고 말은 하는데, 네, 기세로만 놓고 보면 요즘 삼성의 기세가 저는 굉장히 좋지 않냐, 예, 좀 이렇게 보입니다. 뭐 물론 LG 내도 잘해야지. 예.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LG도 제가 볼 때는 엔스를 아마 수요일 날 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주영을 바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왜? 지금 사실상 에이스니까. 그래서 야, 곽빈하고 붙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주영이 정말 많이 큰 거죠. 예. 그리고 진짜 만약에 손주영이 기대대로만 해준다면, 그리고 곽빈이 좀 LG를 만나면 좀 꼬여요. 예. 막 난타도 당하고 잘 던지면은 자기들 빠다가 점수도 좀 못 내고 약간 이 징크스가 있거든요. 과연 그래서 곽빈은 이 LG 징크스를 깰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러니까 한화 삼성전, LG 두산전, 뭐 물론 3연전을 하다 보면 첫 시합이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특히나 더 중요한 첫 시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팀이 거의 위닝은 가져가지 않냐. 예. 한화 삼성전, LG 두산전은 저는 그렇게 봐요. 자, KT하고 기아인데 고영표 대 김도현입니다. 예. 김도현이 자꾸 누구냐고 종종 묻는 분이 계신데 옛날에 한화의 김이환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뭐 훈련을 하는데 뭐 부산에 계신 어떤 분을 구해줘갖고 막 경찰한테 상도 받고 했던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기아로 트레이드되면서 이름을 개명한 거죠. 예. 그래서 나름 잘 버텨는 줬는데 고영표 대 김도현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그죠? 이름값에서는 고영표가 앞서죠.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여기도 광주도 요즘 35도 36도예요. 예. 이 날씨가 또 엄청난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6시 반이나 7시나 심지어 뭐 자정이나 새벽에도 막 온도 28도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열대야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예. 특히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왜 뭐 저 같은 민간인이야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 켜고 자야지. 선수들은 잘못하면 거기서 또 더 뜰려요. 예. 그런 약간 좀 어려움도 있죠. 자, 그다음 폭취 때문에 덕을 본 팀이 바로 롯데입니다. 원래 일요일날 윌커슨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윌커슨을 화요일로 바로 땡깁니다.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은 이부터 승부 거는 거죠. 윌커슨 2번 때려받고 토요일날 반지 한번 내보내고 그러면은 금요일날 박세용 정도 나올 거고 이렇게. 자, 근데 NC는 신민혁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NC도 지금 하트 카드를 아끼는 겁니다. 예. 아직은 쓸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감독이 참 이런 게 힘든 건데, 그리고 신민혁 같은 경우는 지금 열흘 동안 팔꿈치 뼈가 돌아다니다가 나온 거예요. 자, 만약에 내일 그냥 무리 없이 잘 던지면 다행인데 팔꿈치에 뼈가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막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봐야 되는 아주 조마조마한 등판입니다. 만약에 내일 던지고도 뭐 별일이 없다 그러면 참 다행인데, 만약에 또 팔이 아파요라고 한다면 진짜 NC는 꼬이는 거예요. 예. 요키씨가 빠르면은 지금 주말 아니면 늦으면은 다음 주거든요. 합류하는 게. 예. NC는 이제 LG하고도 붙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모르긴 해도 다음 주 합류가 유력할 겁니다. 그래서 신민혁이 과연 만약에 신민혁이 팔꿈치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요키씨하고 신민혁이 가세를 하면서 그냥 예를 들면은 이제 하트, 이재학, 신민혁, 요키씨, 김시훈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NC가. 예. 그래서 오히려 내일은 신민혁이 무탈하게 던지냐 못 던지냐가 승패 못지않게 더 중요한 싸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위기에 빠진 쓱인데요. 그러니까 위기에 빠졌다기보다 쓱은 기복이 너무 심하다. 예,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예. 그런데 하영민을 만납니다. 자,
쓱은 또 제가 볼 땐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일 어쨌든 오원석이 꾸역투를 하고 하영민을 이기면 그 다음에는 4호 선발을 만납니다. 예, 정찬원이 아파서 내려갔으니까 아파서라기보다는 걔는 원래 한 번 던지면 열을 쉬어 주게 해야 되거든요. 허리가 고질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러면 뭐 김유나 조영건으로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 아니면 김인범이라든가. 그래서 키움이 4명 5명을 돌려 쓰는 겁니다. 예. 정찬원은 한 번 던지면 무조건 열을 쉬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쓱은 내일 경기를 어떻게 이기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반면에 키움을 이제 누가 만나냐면은 주말에 키움을 한화가 만나요. 근데 한화는 키움의 1, 2, 3 펀치를 다 상대해야 됩니다. 예, 후라도 헤이소스 하영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화도 사실은 이번 주 내내로 보자면 삼성 만났다가 키움의 1, 2, 3 펀치를 만나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정민철 감독이 뻥친 거예요. 정민철 해설이. 제가 볼 때 이번 주도 상당히 고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화가 진짜 정말로 한 4승 2패 정도 한다. 그러면 정말 5강은 꿈이 아니죠. 근데 3승 3패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또 다시 숨을 골라야 됩니다. 예. 또 기회를 엿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팀이 지금 한화 롯데가 이래요.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키움은 1, 2, 3 펀치하고 4, 5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 예. 이런 식으로 걸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말 일정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네. NC하고 LG가 붙습니다. NC가 잠실로 올라오죠. 그리고 롯데가 이제 또 원정길에 나서요. 그 첫 상대는 KT입니다. KT하고 롯데는 서로가 서로를 어떤 그 교두보로 삼으려고 하겠죠. 예. 왜? 아까 말씀드렸죠. KT 때 박세용 윌커슨, 반주 윌커슨 이렇게 나가요. 예. 이럴 확률이 큽니다. 두산하고 쓱이 붙습니다. 이 매치도 거의 단두대 매치죠. 이쯤 되면. 예.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매치. 삼성 기아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예. 삼성이 과연 한화를 어떻게 상대하고 오냐에 따라선 1위를 가기 위한 밑자락을 한번 깔아놓을까? 지금 당장 기아하고 순위는 못 뒤집어요. 그러나 게임차는 좁혀놓으면 기회는 또 오겠죠. 예, 이런 매치가 되는 것이고, 키움 대 한화. 오히려 주말 경기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주말 경기 중에 만만한 경기가 한 개도 없는데요. 예.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이때쯤도 분명히 야구장 온도 몇 도야? 지금 뭐 이게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말 꼭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 그게 변수다. 예. 뭐 날씨도 올려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더 변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그 썸네일 예고편을 보셨겠습니다만 장모 기자와 땡용 기자 누군지 다 아시죠? 예, 근데 얘네들이 샐러리 캡을 얘기할 때 좀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갖고 참 연배도 좀 있고 좀 또 우리 장강훈 기자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하고 사석에서 몇 번 보기도 했다. 그때의 장강훈과 지금의 장강훈은 뭐 물론 뭐 그때는 이제 한참 열혈 기자였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인가 국장님 대우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많이 달라졌겠죠. 나 너무 달라. 응? 오승환 그 200 세이브 할 때 그 같이 얘기를 나눴던 장강훈 씨하고 지금의 장강훈은 너무 다르다고. 무슨 얘기냐? 이건 제목에서 다 끝나요. 샐러리 캡을 20%를 올렸다. 저도 이거는 정말 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2025년까지는 그냥 가든가. 그랬다가 2026년서부터는 뭐 연동제로 가든가 아니면 아예 폐지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리고 제가 이 얘기도 분명히 했던 기억이 나요. 왜 샐러리 캡이 상한제만 있고 하한제는 없습니까? 이거는 심지어 박용택 해설도 했던 얘기예요. 왜 하한제가 없냐? 이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말을 쏙 빼놓고 20% 올린다. 이거 봐라 포퓰리즘이다. 니들이 이제 좀 우승 할 때 애들 좀 데리고 오고 싶으니까 딱 그 액수만큼 올린 거 아니냐. 이게 뭔 얘기냐면 요렇게 올리게 되면은 FA 한 100억짜리 선수로 하나 땡겨올 수가 있어요. 4년이라고 기준을 하면 이제 그거에만 초점을 맞춰 쓴 거예요. 김용도 그렇고 장강훈도 그렇고 둘 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예,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왜? 이게 내년에만 한 20%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20% 인상을 딱 해놓고 26년에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욕 먹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제가 볼 땐 포퓰리즘이라기보다는 미봉책이죠. 왜? 내년만 그렇게 하기로 정한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이사비하고 최저연봉은 왜 올렸나 이거예요. 아이씨, 그게 셀러리 캡이랑 같아?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우리 집 집값이 올랐어. 아, 그런데 이삿짐 비용도 오르네. 그리고 내 월급도 오르네. 이건 포퓰리즘이야. 야, 그거랑 같냐? 어? 샐러리 캡을 1년간 얍사박이 20% 올린 거 욕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오케이, 나 이거 인정한다고. 근데 그거는 회사 운영 비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애들 월급도 올랐네? 이것도 포퓰리즘이야. 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응? 야, 이사비하고 최저 연봉을 올려도 돼. 그것도 1군 최저 연봉이에요. 5천에서 6,500. 야, 요즘 누가 1군이 5천만 원 받고 1군을 하냐? 물론 저는 그만큼 벌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참 일하는 애들이고, 걔네들이 몇 살까지 일을 하겠어요. 예. 저는 오히려 거꾸로 1군에서 뛰는 애들은 못 줘도 1억 정도까지는 줘도 된다고 봐요. 예. 물론 최저연봉도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도 1군 최저연봉이에요. 1군 최저연봉도 민망하죠. 5천만 원이 뭡니까? 예. 그거 6,500으로 올렸고, 트레이드 할 때 발생하는 이사비. 그 옛날에 장원사님 할 때, 나 택시 타고 가라고 삼성이 돈을 줬는데, 와, 100만 원 좋대. 그거예요, 그거. 그때도 100이었다고, 그때도. 그게 2008년인가 아마 그랬을걸요? 그 200으로 올려준 거야. 그러면 그동안 안 올려줬던 거 다 올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꼭꼭 눌렀다가. 그걸 갖고 난리들을 칩니다. 이 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 올린 김에 선수들한테 미움 안 살라고 쓱 올린 거래요. 야이씨. 그렇게 쓰라고 시킨 거야. 원래 만포로 그렇게 쓰는 거야. 이게 같이 쓸 기사거리나 됩니까? 하나 내가 반박 못할 거 알려줘. 일간 스포츠의 배중현 기자는 그래서 셀러리 캡만 썼어요. 그게 맞는 거지. 그게. 자, 그리고 우리 장강훈 우리 국장님 여기서 이제 빠지고, 우리 김용 기자, 와, 또 하나의 스킬을 시전합니다. 뭐냐? 토요일 날이었을 거예요. 토요일인가 일요일 날인가? 금요일보다는 기온이 낮고 바람이 부니까 취소할 명분이 없지 않은, 분명히 기사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나니까 이러다가는 선수하고 관중들이 쓰러지겠는데? 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것도 같은 날 1시간 간격으로 똑같은 기사를 2개를 쓰냐? 어떡하자고, 하자고 말자고. 응?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 네가 우동 김영이라고. 하나만 써. 그리고 제발 뭐 이렇게 물타기 좀 하지 말고. 아저씨 경력이 아까워서 그래요. 내가 볼 땐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누구 보여주려고 그렇게 쓰는 거야? 누구 보여주려고? 뭐 사주가 그렇게 쓰래? 아니 뭐 구단주 중에 누가 그렇게 쓰래? 프런트 중에 누가 그렇게 쓰래? 왜 그러는 거야? 왜?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별명이 우동 김영이라며. 근데 그 별명 왜 나온 거예요? 친분 과시하고, 나 들어가서 우동 좀 먹어도 되지. 그럼 그러지 말아야죠. 왜 그때 이거 우동의 마인드를 못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진짜 그 셀러리 캡하고 이사비하고 최저연봉 묶는 것도 기가 막혔는데, 이러면은 아무리 폭염이어도 경기를 안 할 명분이 없을 듯 그랬다가 진짜 1시간도 안 됐어요. 근데 이러면은 선수나 관중이 쓰러지지 않을까? 야씨, 뭐야? 이중인격이야? 뭐야? 아수라백작이야? 예. 좀 제대로 좀 씁시다. 좀. 하도 기가 막혀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이번 주 중에 한번 한가한 날이 언제일까? 지금 제 낮 수업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어쨌든 아니면 금요 야구랑 올림픽 특집을 하나 묶어서 올릴까? 예.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양궁은 우리가 싹 쓸었죠. 예.
뭐 아무튼 그런 것들 등등 모아서 뭐 그리고 파리 올림픽 아주 골 때리는 올림픽. 예. 그냥 강은 똥물인데 야 무조건 수영해 헤엄쳐. 예. 그건 죽으라는 거죠. 뭐 그런 등등 얘기들도 좀 해보고. 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요번에 그 낮 수업을 잘못 잡는 바람에 금요일 날 프리뷰 올릴 때 파리 올림픽도 살짝 얘기를 하고 또 파리 올림픽 폐막할 때쯤 또 한번 얘기를 하고 아마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낮 수업이 계속 쪼르륵 걸려 있으니까 저도 지금 일정을 어떻게 짜야 될지 솔직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 요거는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어쨌든 아마 이따가 밤이나 내일 새벽에 올라갈 건 같은데 녹음은 지금 마치니까 월요일 날 오후 2시 한 10분 정도 됐습니다. 예. 제가 자막으로 띄워 놓겠습니다만 요거 해놓고 저는 애들 가르치러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편집을 해서 빠르면 이따가 밤 늦게 아니면은 내일 새벽에는 올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야구 이야기 233회 230회 231회처럼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진희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폭염 조심하십시오. 저도 최대한 몸살이면서 컨디션 유지 잘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 진짜 덥네요. 예.